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이자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평가받는 조선업 이야기를 길게 다뤄보려 합니다. 다만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왜 해외에서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는지, 그리고 잠수함 건조 운용 능력까지 갖춰온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조선업이라고 하면 거대한 선박을 만들고 수출하는 산업이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선박만이 아니라 잠수함 군함 같은 고도의 방산 분야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 미국 인도 등지에서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자, 이렇게만 말해도 언제부터 한국이 잠수함까지? 하며 놀라실 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놀라움을 시작점으로 한국 조선업의 역사, 현재 위상, 앞으로의 전망을 큰 흐름으로 잡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이 의심 없이 믿으실까요? 실제로 통계상 한국은 몇 해 전만 해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던 적이 있었고, 과거엔 일본이 더 강했다고 기억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최근에는 LNG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하이엔드 선종에서 한국이 크게 앞서며 다시 정상 자리에 복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순위 변동도 흥미롭죠. 그렇다면 안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난 건가? 라고 단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정부 정책, 현장 인력의 숙련, 해외 발주 시장의 환경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요. 그런 다층적 배경을 천천히 풀어가며 지금 한국이 왜 미국, 인도 등에서 주목받는 조선 강국으로 거듭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잠수함 건조 능력이 한국이 배만 잘 만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게 군사외교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트로가 좀 길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되셨나요? 약간은 생소하고 기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최대한 흥미롭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단 근현대 한국 조선업의 근간을 형성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이란 기치하에 철강기 개조선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것이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전까지 한국은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태였고, 국내에서 제대로 된 대형 선박 건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1972년 정주영 회장이 영국 차관을 유치해 울산에 대형 조선소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한국이 무슨 대형 선박을 짓나? 라며 외국에서 코웃음 쳤지만, 정주영 회장은 우리는 길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설득력으로 거액의 차관을 따내 구축에 성공했죠. 조선업은 강제 철강을 많이 쓰는 분야라 철강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과 현대조선훗날 현대중공업은 긴밀히 협력해 국산, 후판 두꺼운 철강판을 활용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후반에는 이미 몇몇 선박, 특히 유조선 수출에 성공했고, 1980년대 들어선 이제 한국이 확실히 배를 잘 만든다는 인식이 해외 시장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제도 등의 또 다른 대형 조선소 삼성대우 등가 들어선 것도 이 시기 맥락과 맞닿아 있죠. 90년대엔 일본이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국이 바짝 추격하는 구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오일 쇼크 이후 조선업에서 철수 축소하는 업체도 있었고, 인건비 상승 문제가 불거졌어요. 반면 한국은 싸고 품질도 좋다는 명성을 쌓아 해외 발주가 폭증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초대형 유조선 VLCC나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가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따냈고, 해양 플랜트 드릴십, FPSO 등 분야도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1위 수주량 기록을 자주 세우게 됩니다. 이 시기 울산, 거제, 영도 등지에 조선소 하청을 중심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등 조선업 특수라는 말이 나왔죠. 일반인들은 배 만들기는 고된 육체노동이라지만 연봉이 꽤 높았던 터라 젊은이들도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가 떨어지고 세계 해운 물동량도 침체에 빠지면서 조선업 발주가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중반쯤엔 조선업 구조조정이 큰 이슈가 되었고, 많은 인력이 떠나거나 실직했죠. 또 중국이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압세어 저렴한 인건비와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막대한 수주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 언론에선 한국 조선업 끝났나? 라는 암울한 전망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고부가가치 선박의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추진선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발휘해 다시 반등합니다.
세계가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난도 엔진 연료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나라가 귀해진 것이죠. 결국 한국 조선 업체들은 값싼 대량 생산을 하는 중국과 달리 최첨단 친환경 품질에 집중하며 제도약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며 세계 수주 1위를 넘나드는 사이 잠수함 건조 능력이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분야도 부상했습니다. 보통 조선업이라 하면 상선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민수시장을 떠올리지만 군함, 잠수함 등 함정을 짓는 방산 분야 역시 조선 분야에 속하거든요. 한국이 과연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을까 싶지만 이미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기술 도입 1980에서 90년대 한국 해군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 장보고급을 라이선스로 건조하며 처음으로 잠수함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기술 인프라를 축적했죠. 214급 추가 이후 2차 도입으로 214급 손원 1급을 건조하면서 부분적으로 국산 하율을 높이고 AIP 공기부료 추진 기술도 도입해 자막 능력을 강화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완전 국산 잠수함을 목표로 한 장보고-III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조되는 잠수함은 도산 안창 호급으로 불리며 배수량 약 3000톤 이상, AIP 시스템과 각종 국산 무장국산, 어뢰 유도탄, SLBM 사출 등을 탑재하는 걸 목표로 했죠. 2021년경부터 실제 진수가 이뤄졌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의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보통 핵보유국이 운용하는 전력이라 한국도 핵은 아니지만 SLBM 발사 플랫폼을 갖췄다는 점에서 주변국에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줍니다. 건조 주체 대우조선해양 등이 주로 맡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도 일부 참여합니다. 즉 민간 대형 조선소들이 잠수함 건조에 관여하는 것이죠. 결국 이로써 한국은 상선 유조선뿐 아니라 잠수함 군함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국제 무대에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지만 최근 해군 함정 현대화와 보조 함정 상륙함, 군수 지원함, 해상 운송함 등 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국 내 조선소가 인건비가 높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조선소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일부 미 해군 정치권에서 언급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 등을 한국에서 건조해 미 해군이 인도받는다는 시나리오가 가상 시나리오로 떠오르기도 했죠. 다만 미국 법 존스 액트 등이나 미 조선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지만 그만큼 한국 조선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도는 해군 현대화를 급속히 추진 중입니다. 항공모함 비크란트도 자체 건조했지만 아직 잠수함 전력이나 각종 군함 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와 협력 논의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방산 협력 파트너로 유망하다는 목소리가 인도 안팎에서 나오곤 합니다. 인도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 중 상당수가 구형 러시아제이거나 라이선스 생산이라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 필요성이 큽니다. 한국 잠수함 214급 장보고-III 기술이 특정 사양에서 인도의 요구와 맞을 수 있고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서유럽 국가보다 경쟁력이 있으니 협상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 인도는 대형 민간 선박 건조에서도 한국과 합작을 통해 기술 이전이나 공동 투자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표방하되 한국 업체 노하우를 최대한 흡수하려는 전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조선업이 이토록 매력적일까요? 단순히 싸고 빠르다에 그치지 않고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금융정책 지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소 현장을 보면 용접 판금 등 기술을 가진 숙련공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품질 관리 등 전문 인력이 어우러집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 인프라를 쌓아왔고 굵직한 프로젝트를 통해 노하우를 다져서 일정 준수와 높은 완성도를 함께 만족시키는 이미지가 생겼죠. 과거 영국이나 유럽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는 말도 안 되게 빨리 배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품질도 괜찮다며 깜짝 놀랐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속도와 품질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이 선박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적극 지원해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대출 보증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해외 발주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큰 돈을 조달할 수 있구나라는 장점이 되죠. 대형 선박 한 척이 수천억 조 단위 비용이 들기도 하니 이러한 금융 지원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한국 역시 노하우 있는 금융기관이 뒷받침해주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업 언론이 아니라 철강 포스코 등 기자재 엔진 펌프 밸브, 전기전자 제어 장치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조선소가 대부분의 부품 재료를 국산화하거나 최소한 국내외 파트너사 네트워크로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또한 항만물류 인프라가 발달해 대형 선박 자재를 운송하고 시운전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이런 전반적 생태계가 경쟁국 대비 강점으로 꼽히곤 합니다. 상선민수 선박과 달리 잠수함이나 군함은 훨씬 극단적인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막 능력, 충격 내구성, 소음 감소, 무장 장착, 각종 전자장비 설치 등 복합적이죠. 그런데 한국이 상선에서 쌓은 용접 건조 관리 노하우와 독일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확보한 핵심 잠수함 기술을 결합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군함은 그래도 전문 방산 조선소가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한국의 대형 조선사 대우 조선해양 등과 방산 부문을 별도 사업부로 운영하면서 민수군수 기술을 적절히 융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스텔스 함정 설계 등에 필요한 복합재 기술도 민간군수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이 배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잠수함까지 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민군 겸용 역량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에 그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한때 구조조정 탓에 숙련공들이 대거 떠났고 다시 호황기가 오자 채용하려 해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죠. 특히 조선업 특성상 야외 중노동, 사고 위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면서 젊은 세대 기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남 울산 등 조선소 밀집 지역에서는 숙련 용접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해외 인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 워낙 대형 구조물 중장비를 다루다 보니 위험 요소가 크죠. 회사들은 자동화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해 사람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그 역시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기술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잠수함 건조와 해외 러브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기술 얘기지만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한국 해군은 독일의 HDW사가 개발한 209급 잠수함을 라이선스 생산했습니다. 즉 한국 조선소 대우조선 등에서 실제로 부품을 조립 완성하면서 초도함, 건조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간 것이죠. 이장보 고급 잠수함은 약 12,000톤급, 14,000톤급으로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그 시기 한국에겐 첫 실전 배치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잠수함 용접, 압력 선체 제작, 소나 추진 장치 통합 같은 핵심 공정 경험을 쌓게 됐고 해군 차원에서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독일의 214급을 기반으로 한 손원 1급 잠수함 장보고의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는 AIP 공기부료 추진 기술을 도입해 물리로 부상하지 않고도 오래 자망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국산 무기여 레유도탄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214급을 건조하면서 국산화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수량 1800톤급으로 커졌고 자망 기간과 작전 범위가 향상되어 주변국 잠수함 전력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독자 설계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도 산 안창호급이 가시화됐고 일부 함정이 이미 진수치역했습니다. 길이는 약 80m 내외, AIP 시스템 장착 그리고 SLBM 발사관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한국형 잠수함이라 불릴 만큼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는 곧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수준의 완성도라는 뜻이죠. 인도처럼 잠수함 구매 기술 이전을 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 프로젝트에 호기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지만 주로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집중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보조 함정 상륙함, 보급함, 호위함 등을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면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일정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과 의회 관계자가 한국 조선소는 상륙함 예를 들어 LPD급이나 보급함 등을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건조할 수 있으니 협력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되었죠. 물론 미국 국익과 군사기밀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인정받는 수준까지 왔구나를 알 수 있는 상징적 이슈입니다. 인도는 해군력 확충에 열을 올리지만 아직 선진국만큼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제를 도입 운용해 왔으나 기술 지원 문제와 노후화가 심각해 새 대안이 필요. 프랑스나 독일 등 서유럽과 협상하는 한편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한국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군사 전문지 등에 등장. 특히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 혹은 한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인도는 메이드 인 인디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설계 건조 능력이 부족한 만큼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 생산을 희망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방산업 최대우 조선 현대중공업 등과 이를 어떻게 대응할진 지켜볼 문제지만 분명 잠재력이 큰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이미 PKX-B 고속정 등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한 전례도 있고 호위함 인창급 기반을 일부 국가가 관심 보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즉 잠수함뿐 아니라 다양한 함정을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커져온 것이죠. 민간 조선 군수 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K조선이 방산 분야에서도 점점 이름을 알리는 상황. 이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 인도의 러브콜은 단순히 상성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군함 잠수함까지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조선업은 무겁고 딱딱하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조선업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수출인 물류해운을 담당하는 선박을 만들어내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잠수함 군함을 생산하는 핵심 뿌리 산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존재라는 거죠. 또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 거제, 울산 등 조선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조선업이 한 도시 한 지역에 얼마나 막대한 파급력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다같이 호황, 위기면 지역 전체가 침체하는 그런 특성이죠. 현 시점에서 한국조선업은 친환경 스마트화로 또 한 번의 변혁기를 맞이했습니다. LNG 수소 등 미래 에너지를 활용하는 선박, 자율운항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방산 함정 개발이 결합해 앞으로 2020년간도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과거 불모지였던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으로 올라선 과정, 지금 잠수함까지 만들고 미국, 인도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스토리 아닐까요? 그 이면에는 수십 년에 걸친 정부 정책, 수출 금융, 숙련된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땀, 그리고 세계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온 민군 협력이 깔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한국 조선업이 얼마나 스펙터클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단순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잠수함 군함까지 커버하는 하이테크 영역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K조선이 더 큰 무대로 뻗어나가길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